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2절 선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그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매플롤립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브플롯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봤죠. 근데 이번 절에서는 선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단 서브플롯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매플롤립의 기본 함수를 사용해서 선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다시 이제 서브 플롯을 사용해서 좀 더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래프는 우리가 뭐 많이 잘 알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어떤 직선으로 각 데이터 포인트를 연결해서 그리는 그래프입니다. 매프롤립에서 이 선 그래프를 그리려면 플랫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plt 플랫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x축에 리스트나 배열을 전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y축에 해당하는 값을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count by year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와 그 다음에 values 값을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 count by year를 만드는 방법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내용보다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플롯을 사용했을 때는 반환되는 액시스 객체의 메소드를 메소드 이름과 그 다음에 이 매플롤립의 기본 plt 객체, plt 아래에 있는 함수의 이름이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액시스 객체는 set title인데 plt 아래에는 타이틀 이렇게 그, 그, 어, 비슷하지만 set title 언더스코어가 떨어진 상태로 쓰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이름이 사용합니다. 네, 이거에 이렇게 된 역사적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구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브플롯을 이전 시간에 배웠을 때 X축 레이블과 Y축 레이블의 이름을 set underscore X 레이블, set underscore Y 레이블 이렇게 줬었죠. 네, 여기서는 지금 그냥 PLT 밑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냥 plt.x 레이블, plt.y 레이블 이렇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연도고요. 그 다음에 y축이 그 책의 빈도가 책 권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연도별로 그 책의 권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count by year의 인덱스가 바로 연도 값이 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의 레이블, 그 다음에 그래프의 타이틀이 잘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선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저희가 앞에 그린 그림과 똑같은데 매플롤립의 RC 파람스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플랫 함수에서 마커 사이즈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커를 이번에는 점으로 바꿔서 좀 작은 동그라미를 마커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을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빨강색으로 레드로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인 스타일을 다른 종류도 바꿀 수 있습니다. 파선이나 쇠선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롯 함수는 이제 마커와 라인 스타일, 컬러를 각각 별도의 매개 변수로 이렇게 지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전달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아래 코드를 보시면 플롯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하는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커의 종류를 나타내는 에스테레스크 별 모양 마커죠. 그다음에 실선일 경우에 그냥 대시 하이픈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그린의 앞자인 G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하면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별명 마커가 있는 녹색의 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프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음, 텍스트를 저희가 그래프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함수는 annotate 함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동일하게 저희가 플롯 함수로 선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타이틀과 x축, y축 레이블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x축의 틱수를 저희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전 그래프에서 보면 x축의 눈금이 이렇게 1960, 1980, 2000, 2020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죠. 그래서 x축의 그 눈금수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표시해서 저희가 어떤 값을 저희가 썼을 때 이 그래프에 있는 값이 몇 년도쯤에 해당되는지 어림잡기 좀 쉽도록 x축을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xtix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1947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띄면서 저희가 눈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축의 축 눈금이 좀 더 많이 그려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nnotate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 마커의 위치에 그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 종류의 뭐 원하는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마커의 위치에 y축의 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y축에 있는 값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눈으로 어림잡기 쉽도록 혹은 뭐 이렇게 y축을 따라가서 값을 어림잡기 좀 어려울 때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그 y축의 값을 이렇게 넣는데요. 이 마커가 굉장히 많죠. 데이터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거의 모든 마커에다 텍스트를 출력하면 텍스트가 막 겹쳐져가지고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음, 그 데이터 개수를 건너뛰면서 그 텍스트를 출력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카운트 바이 이어의 그 값을 5개씩 건너뛰면서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의 슬라이싱 연산을 썼고 뭐 시작부터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첫 번째 슬라이싱의 시작과 끝은 비워놓고 마지막 이제 스텝만 5로 이렇게 주어서 네, 슬라이싱 연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개씩 데이터를 건너뛰면서 카운트 바이 이어에 있는 값을 아이템즈 메소드로 네, 인덱스와 밸류 값을 포문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가 IDX가 바로 네, 이어에 해당되는 연도 값이고요. value는 바로 y축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annotate 함수의 value, 그러니까 y축 값을 표시하는데요. 뭐 18601, 16644 이렇게 출력하는데 어느 위치에 출력하냐면 바로 IDX, x축과 y축의 점, 즉 마커가 표시되는 그 위치죠. 데이터 포인트, 그래프상의 데이터 포인트 위치, IDX와 벨 위치에 벨 값을 네,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네,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마커의 위치와 텍스트의 시작 위치가 같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의 가장 왼쪽 아래 부분이 마커의 정확히 중심 부분에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텍스트가 약간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마커에서 조금 텍스트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쓰면 좋은데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XY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XY 텍스트로 마커 위치, 이 지정된 IDX와 벨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질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IDX에 에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벨에서 10 떨어져서 XY 텍스트의 위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네, X축은 조금 떨어진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Y축으로는 거의 네, 떨어진 차이를 잘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저희가 그 X축의 범위보다 Y축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17,500까지 이렇게 단위가 크죠. 근데 여기서 10만큼 띄었으니까 사실
아주 조금 떨어진 거라 Y축으로는 거의 아주 미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Y축으로도 좀 더 올라갔으면 좋은데 이렇게 축의 스케일이 다를 경우에는 적당한 값을 찾아서 XY 텍스트에 넣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텍스트 코즈라는 매개 변수에서 오프셋 포인트 혹은 오프셋 픽셀을 지정해서 포인트 단위 혹은 픽셀 단위로 XY 텍스트의 매개 변수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오프셋 포인트로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포인트로 하면 어, 그 72분의 1인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애매하면 오프셋 픽셀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 포인트 떨어진 것을 보면은 네, 약간 왼쪽과 오른쪽과 위로 이렇게 떨어져서 텍스트가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T 어노테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텍스트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인데요. 막대 그래프는 PLT 바 함수로 그립니다. 역시 저희가 어떤 카운트 바이 서브젝트를 만들고 네, 만드는 방법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인덱스 값과 그 다음에 밸류스 값을 전달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X축에 놓이고요. 그 다음에 밸류스가 Y축에 지금 놓이게 되는 거죠. 선 그래프는 보통 X축이 정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X축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선그래프의 모양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변화나 추이를 보는데 좀 더 용이한 방식이라면 막대 그래프는 X축이 어떤 그 정수라기보다도 각각 좀 그 범주형 데이터 어떤 종류 어떤 클래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제 분류 번호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범주형 어떤 그 카테고리 성격의 데이터는 선그래프로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죠. 잘 어울리지 않고 이럴 때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그릴 때 뭐 그냥 그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y축의 값이 큰 것부터 작은 것 혹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려서 가장 큰 값과 이제 작아지는 값들을 서로 비교하기 좀 좋게 이렇게 나열하는 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큰 값부터 이렇게 작은 값까지 나열을 했고요. 역시 타이틀 함수와 x 레이블, y 레이블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프에 x축, y축 레이블을 썼고요. 그래프의 타이틀도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노테이트를 사용해서 표시하는데요. 선그래프는 데이터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텍스트를 다 표현하지 않고 건너뛰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든 막대에 다 값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때 PLT 어노테이트를 사용했고 역시 앞에서 봤던 오프셋 포인트를 사용해서 수평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만 이 포인트 떨어져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썼는데요. 막대 끝에서 살짝 떨어졌죠. 근데 이 4자의 시작 부분이 이 막대 그래프의 중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의 X축 위치가 바로 막대의 중심이거든요. 가장 막대 끝에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프를 볼 때는 텍스트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를 막대의 중간으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HA 매개 변수, annotate 함수의 HA 매개 변수를 센터로 주면 됩니다. 기본값이 right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물론 left로 하면 왼쪽 정렬이 되고요. 센터로 하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annotate 되는 그러니까 텍스트의 폰트 사이즈가 좀 더 커서 막대를 벗어나서 옆막대까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폰트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8로 주었고요. 그다음에 폰트 색깔은 좀
구분하기 쉽도록 저희가 그린으로, 녹색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막대 끝에서 살짝 떨어진 다음에 중앙에 맞춰서 텍스트가 정렬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 막대에서는 저희가 위스 매개 변수를 주지 않았는데요. 위스 매개 변수를 0.7로 줄이면 약간 막대와 막대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막대의 너비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좀 더 생겨서 좀 더 볼 때 좀 시각적으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로 막대를 그릴 수도 있는데요. 세로 막대 그래프는 사실 어, 바 함수에서 h만 붙이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세로 막대 그래프에서 막대의 두께를 조정하시려면 위스가 아니라 헤이트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두께가 이럴 때는 이제 높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헤이트를 0.7로 주고요. 그다음에 어노테이트에서도 역시 HA가 아니라 VA. 그래서 수직 방향의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시면 이렇게 막대의 중간에 1, 2, 3, 7, 6이라는 텍스트가 딱 맞춰져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특히 이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에서 텍스트를 쓰는 방법, 텍스트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이제 다시 저희가 서브플롯을 좀 많이 사용해 보면서 좀 더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